형, 집들이 선물이 휴지야? 다음에는 제대로 된 선물 좀 가져와. 3년 동안 형을 멍청하다고 비웃던 동생 진호는 42평 신축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끌며 거들먹거렸습니다. 형이 좁은 전셋집에서 달러를 모을게. 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진호의 외제차는 끌려갔고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빚에 쫓기던 진호는 결국 그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대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버틴 형에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형제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던 그 무렵, 진호는 변동금리 대출을 끼고 42평 신축 아파트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진호는 친척들과 가족을 모두 불러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새 가구와 대형 텔레비전이 자리를 잡았고 부엌에서는 미영이가 값비싼 그릇에 음식을 그득히 차려놓았습니다. 진호는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을 붙잡고 집안 구석구석을 자랑하느라 목소리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 진우와 형수 수진이가 휴지 한 묶음과 세제 한 통을 들고 현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진호는 현관에서 그 선물을 받아들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 진심이야? 집들이 선물이 휴지하고 세제야? 진우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실용적인 게 제일 좋지. 새 집에서 맨날 쓰는 거잖아. 진호는 코웃음을 치며 휴지 묶음을 신발장 옆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아 뭐, 형편이 형편이니까. 전세 사는 형한테 더 바라면 내가 나쁜 놈이지.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에 진호가 먼저 턱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조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진호는 진우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형도 이런 집 갖고 싶지? 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집이네. 근데 대출은 얼마나 받은 거야? 진호는 손을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였습니다. 그건 형이 걱정할 거 아니야.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이자 내고도 남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변동금리로 받은 거 맞지? 나중에 금리 오르면 이자가 갑자기 많이 불어날 수도 있어. 진호는 눈을 크게 뜨며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형수가 금리 전문가야? 은행에서 다 계산해서 빌려준 건데. 나라가 금리를 갑자기 올리겠어? 그때 미영이가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은행에서도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했어요. 집값은 계속 오를 거래요. 진호는 미영이 말에 기세가 올라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 나는 솔직히 형이 이해가 안 돼. 매달 월급 받아서 달러 사고 미국 주식 산다며? 그 돈이면 차라리 집을 한 채 사지. 진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달러랑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르게 움직이니까. 진호는 허리를 뒤로 젖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그러니까 맨날 전세지. 달러 모으는 건 솔직히 멍청한 짓이야. 남들 다 집 사서 돈 버는데 형만 통장에 달러 넣어두고 뭐하게?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진호야, 멍청하다는 말은 좀 심하지 않아? 진호는 손바닥을 펴보이며 웃었습니다. 형수,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야.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형이 달러 모은다고 집값을 따라잡겠어?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로 새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진우야,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어. 나는 그냥 내 원칙대로 할 테니까 너도 내 방식대로 해. 진우는 콧방귀를 뀌며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형, 3년만 지나봐. 이 집값이 2배는 될 거야. 그때 가서 형이 후회할걸.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호 옆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수진을 향해 살짝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언니, 우리 진호 말이 맞을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차 타고 올게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향하였습니다. 진우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잘 살아라. 몸 건강하고. 진우는 현관까지 따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손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형, 다음에 올 때는 진짜 선물 좀 가져와. 진우와 수진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1층에 내려서야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수진은 진우의 팔짱을 끼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맞아.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달러 예금이랑 미국 주식 계속 모으자. 그날 밤 진호는 미영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누워 TV로 부동산 전망 방송을 보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내년에도 오를 거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진호는 리모컨을 흔들며 미영에게 말하였습니다. 봐, 전문가도 오른다잖아. 형은 진짜 답답해. 미영은 웃으며 진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맞아. 우리가 제일 잘한 선택이야. 진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 아파트 천장 조명이 환하게 빛났고 진호는 그 불빛 아래에서 자신의 선택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진호는 좁은 전셋집 서재에 앉아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미국 주식 잔고와 달러 예금 잔액을 확인한 뒤 진우는 이번 달 월급에서 또 50만 원을 달러로 바꿔 넣었습니다. 수진이 보리차 한 잔을 서재로 가져다 주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진우 말 때문에 속상했지? 진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속상하지. 근데 내가 속상하다고 원칙을 바꿀 수는 없잖아. 수지는 보리차를 책상 위에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꾸준히 하자. 결과는 시간이 알려줄 거야. 진우는 앱을 닫고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좁은 전셋집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단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가을, 진호의 아파트는 사들릴 때보다 3억 원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하였고 숫자가 오를 때마다 미영에게 화면을 들이밀며 자랑하였습니다. 봐봐, 또 올랐어. 내가 뭘 했어. 집 사는 게 답이라니까. 미영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해. 가만히 앉아서 3억을 번 거잖아. 진호는 어깨를 으쓱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진호는 퇴근길에 곧장 수입차 매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선 진호는 전시된 검은색 외제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영업사원이 다가와 차 사양을 설명하였고
진호는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할부 조건 알려주세요.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외제차를 계약하였다고 말하자 미영은 전화기 너머로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습니다. 와, 진짜? 드디어 우리도 외제차 타는 거야? 진호는 매장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아파트도 올랐는데 차 한 대쯤이야. 2주 뒤 새 외제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진호는 차 열쇠를 손가락에 걸고 빙글빙글 돌리며 단지 안을 활보하였습니다. 그 무렵 진호는 어머니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차 바꿨어. 이번에 외제차야. 말순은 전화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진호야, 그 비싼 걸 왜 사? 대출도 있다며. 진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자 내고도 남아. 아들이 잘 되는 거 좋은 거지. 말순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겠지.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은 뒤 진호는 미영과 함께 새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하였습니다. 미영은 조수석에서 가죽 시트를 쓰다듬으며 연신 감탄하였습니다. 이 냄새 좀 봐. 새 차 냄새 진짜 좋다. 진호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미영의 손을 잡고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카드 2장으로 가방과 지갑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 진우는 여전히 좁은 전셋집에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수진이 식탁에 된장찌개와 밥을 차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여보, 어제 환율 봤어? 달러가 또 조금 올랐더라. 진우는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지금은 좀 더 모아둘 때야. 미국 주식도 꾸준히 넣고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수지는 밥을 떠먹으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조급하진 않아. 근데 가끔 진원해 보면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긴 해. 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남이랑 비교하면 끝이 없어.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가는 거야. 수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냥 한번 그렇다고. 나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해 추석, 시골에서 가족이 모였습니다. 진호는 새 외제차를 타고 본가 앞마당까지 들어왔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트렁크를 열어 한우 세트와 과일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두 손을 모으며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이고, 진호야. 이게 다 뭐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진호는 한우 세트를 마루에 올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엄마, 아들이 잘 벌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미영도 차에서 내리며 쇼핑백을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겨울 패딩이에요. 말수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연신 고맙다며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뒤 진우와 수진이가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수진은 작은 봉투에 담은 용돈과 약과 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진호는 형의 빈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형, 아직도 차가 없어? 버스 타고 왔어?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용돈 봉투를 건네었습니다. 엄마, 추석이라 많진 않지만 용돈이야. 말수는 봉투를 받으며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아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진호는 뒤에서 팔짱을 끼며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달러 모으는 거 아직도 하고 있어? 진우는 마루에 걸터 앉으며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응, 하고 있어. 진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형, 진짜 답답하다. 내 아파트는 산 가격에서 3억이 넘게 올랐어. 형은 달러 모아서 얼마를 벌었는데?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순에게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어머니, 전 좀 도와드릴게요. 말순은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부엌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진우는 진우 옆에 앉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내가 진짜 형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지금이라도 전세 빼서 집을 사. 1년만 더 지나면 집값이 더 올라서 진짜 못 사. 진우는 고개를 돌려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야, 내 걱정은 고맙다. 근데 나는 내 판단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진호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나중에 후회해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진호는 외제차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가락에 걸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미영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형님한테 또 얘기한 거야? 진호는 차 문을 열며 대답하였습니다. 응. 근데 안 들어. 형은 평생 전세 살 사람이야. 해가 지고 진우와 수진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여보, 오늘 진우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신경 안 써. 근데 엄마 앞에서 저런 말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맞아. 근데 우리가 화내봤자 엄마만 속상해. 우리끼리 잘하면 돼. 진우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달러 환율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며 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수진은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무 말 없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진 시골 정류장에 가로등 불빛 하나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리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렸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진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가 어느새 400만 원을 넘어섰고 중견기업 과장 월급으로는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였습니다. 진호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한때 3억이 넘게 올랐던 아파트 시세가 매주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화면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하며 미영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떨어지지? 일시적인 거겠지? 미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봤어. 근데 뉴스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진호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뉴스가 다 맞아? 겁주려고 하는 소리야. 미영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근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 이번 달 카드값도 밀렸어. 진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좀 줄이자. 외식도 줄이고 당분간 아껴 쓰면 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진호의 아파트 시세는 산 가격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3억이 올랐던 아파트가 이제는 사들인 가격보다 1억 넘게 빠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밤 부동산 앱과 대출이자 계산기를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영은 그런 진호 옆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여보, 차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할부금도 나가잖아. 진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차는 안 돼. 그건 내 체면이야.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 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해 겨울, 진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출 이자에 할부금 카드값까지 겹치면서 진호는 결국 어머니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말순은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진호야, 무슨 일이야? 얼마나 필요한 건데? 진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하였습니다. 3천만 원만. 이자 좀 막으려고. 다음 달에 갚을게. 말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래. 내가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건데. 내가 급하다니까 보내줄게. 근데 진호야, 이거 진호한테는 말하지 마라. 형이 걱정할까봐. 진호는 연신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말순이 보내준 3천만 원이 진호의 통장에 찍혔고 진호는 그 돈으로 밀린 이자 2달치를 겨우 메꾸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은 2달을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 봄이 오자 아파트 시세는 사들인 가격보다 3억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이 넘는 이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진호는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영은 어느 날 저녁 식탁에 통장 정리 내역서를 펼쳐놓으며 진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빚이 자꾸 늘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 진짜 큰일 나. 진호는 내역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 집을 팔면 3억을 손해보고 파는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오를 수도 있잖아.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 소리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도대체 언제까지? 미영은 안방 문을 닫으며 들어갔고 진호는 식탁 위 내역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기 진호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치솟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진우가 3년 동안 꾸준히 사모은 달러 예금은 환율 차이만으로도 큰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 주식까지 합치니 원금을 포함한 자산이 2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진우는 저녁을 먹으며 수진에게 증권 앱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아 봐. 원금이랑 수익 합쳐서 2억이 넘었어. 수진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두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우리가 3년 동안 모은 게 이만큼이 된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응. 달러가 많이 올랐고 주식도 잘 올라줬어.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나 생각해둔 게 있어. 수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진우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잔 마신 뒤 자리에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소형 상가를 하나 사려고. 요즘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잖아. 상가도 가격이 내려온 게 있어. 수익 일부의 대출을 좀 보태면 괜찮은 게 하나 나올 것 같아.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알아본 거면 나는 믿어. 근데 무리하지는 말자. 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무리하네.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할 거야. 월세 수입이 생기면 우리 생활이 훨씬 안정될 거야. 수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잘 알아보자. 그날부터 진우는 퇴근 후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검색하고 주말에는 수진과 함께 소형 상가를 직접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진호의 외제차 할부금이 석 달째 밀렸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자 차 앞유리에 캐피탈 회사의 경고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진호는 안내문을 구겨 주머니에 넣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미영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차 할부금을 더 이상 못 내겠어. 캐피탈 회사에서 경고가 왔어. 미영은 식탁 위에 양손을 짚으며 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차 팔자고 했을 때 팔았어야지. 이제 어떡하려고?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한 달 뒤 캐피탈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 외제차를 가져갔습니다. 진호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실려나가는 걸 두 주먹을 움켜쥔 채 지켜보았습니다. 텅 빈 주차 공간 앞에 진호 혼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진호의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제차를 빼앗긴 뒤 진호는 출퇴근을 지하철로 다녔고 점심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영은 매일 저녁 식탁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 이자까지 합치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진호는 어느 날 저녁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미영에게 말하였습니다. 미영아, 나 이번 달 이자도 못 낼 것 같아. 미영은 부엌 의자에 앉은 채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 진호는 고개를 들어 미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친정에 다녀올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진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나 이 꼴인데 친정을 가겠다고? 미영은 이미 안방에서 짐을 챙겨 가방 하나를 현관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매일 밤 통장 보면서 잠을 못 자. 며칠만 좀 쉬고 올게. 진호는 현관 앞에 서서 미영을 붙잡으려 하였지만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진호 혼자 텅 빈 거실에 남았습니다. 미영이 친정으로 떠난 뒤 진호는 혼자서 아파트를 지켰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쌓여갔습니다. 진호는 매일 밤 거실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영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들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결국 진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나 진짜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야 왔습니다. 좀 더 있을게. 아직 생각이 정리 안 됐어. 진호는 휴대폰을 이불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무렵 진호는 수진과 함께 소형 상가 매매 계약을 마쳤습니다. 달러 투자 수익 일부와 은행 대출을 합쳐 역세권 근처 1층 소형 상가를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상가에는 이미 분식집 사장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었고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진호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계약서 사본을 파일에 넣으며 진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해낸 거야. 3년 동안 모은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호는 계약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대출이 남아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돼. 월세 수입으로 대출 이자 내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모으자. 수지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근데 오늘은 좀 기뻐해도 되지 않아? 진우도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좀 기뻐하자. 두 사람은 전셋집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조용히 축하하였습니다. 진호가 형의 상가 매입 소식을 들은 건 뜻밖의 경로를 통해서였습니다.
시골 본가에 들렀던 친척 아저씨가 말순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가 진우의 상가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기뻐하며 진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너 형 소식 들었어? 진우가 상가를 하나 샀다더라. 진우는 전화기를 든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형이 상가를 샀다고? 무슨 돈으로? 말순은 자세한 건 모른다며 대답하였습니다. 글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샀나 봐. 진우가 원래 꾸준히 모으는 성격이잖아. 전화를 끊은 뒤 진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은 빚에 허덕이고 아내마저 친정으로 떠났는데 형은 상가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진우는 참지 못하고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엄마한테 들었어. 형이 상가를 샀다며?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응, 작은 상가 하나 샀어. 진우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전세 살면서 달러 모은다고 했잖아.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였습니다. 3년 동안 달러 예금이랑 미국 주식에 넣어뒀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생겼어. 그 돈이랑 대출 합쳐서 산 거야.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형, 나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어? 진우는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달러 모으는 걸 멍청한 짓이라고 했잖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겠어? 진우는 전화기를 꽉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한 진우는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진우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42평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새 가구도 대형 텔레비전도 이제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외제차도 없고 아내도 떠나고 통장에는 빚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3년 전 집들이날 형에게 던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 그러니까 맨날 전세지. 달러 모으는 건 솔직히 멍청한 짓이야. 그 말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이 말을 무릎에 박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미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미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진우 씨,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빚이 이렇게 쌓인 걸 나한테 숨긴 거 알아. 카드론이랑 마이너스 통장까지 쓴 것도 다 알아.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으면 애초에 저렇게 돈을 쓰지 말았어야지. 외제차, 명품, 그거 다 누구 좋으라고 한 거야?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분간 더 친정에 있을게. 당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먼저 정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던 아파트 거실 조명 아래 진우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2023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며칠 전부터 시골 본가 마당을 쓸고 부엌에 음식 재료를 쌓아두며 두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말수는 올해만큼은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꼭 오라고 당부하였고 진우에게도 수진과 함께 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진우와 수진이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수진은 과일 상자와 용돈 봉투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고
진우는 차례 준비를 도우려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말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수진아, 왔어? 고생했다. 올해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수진은 용돈 봉투를 말순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와야지요. 올해는 과일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진우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를 맡으며 어머니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뭐 도와줄 거 있어? 말수는 아들의 팔을 두드리며 대답하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이랑 내가 할게. 너는 거실에서 좀 쉬어라. 1시간쯤 지나 진호가 본가 앞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외제차가 아니라 시외버스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마트 비닐봉지 하나만 들려 있었고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진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진호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호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진호는 억지로 웃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거 과일이야. 말수는 비닐봉지를 받아들며 진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추석에 한우 세트를 들고 외제차에서 내리던 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참으며 진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왔으면 됐어. 들어가서 밥 먹자. 거실에서 차례 음식이 차려진 식탁 앞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한쪽에, 진호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수는 가운데 앉아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먼저 젓가락을 들며 분위기를 띄우려 하였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했어. 수진이 전을 한 조각 집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전이 진짜 맛있어요. 올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우도 나물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던 진호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할 말이 있어. 진호는 숟가락을 멈추고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 나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있어. 다음 달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형한테 이런 부탁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근데 형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말수는 젓가락을 놓으며 놀란 눈으로 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진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자를 못 낸다니? 진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자가 밀렸어. 차도 빼앗겼고 미영이도 친정에 가 있어.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잠깐. 너 지금 형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진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근데 진짜 급해. 수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하였습니다. 진호야, 3년 전에 형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달러 모으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했지? 전세 사는 사람한테 선물 타령하고 차 없다고 비웃고. 그때 형이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때 형 앞에서 체면 깎은 거, 추석 때마다 달러 모은다고 한심하다고 한 거, 나는 하나도 안 잊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형한테 손 벌리는 거야? 진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수는 두 손을 모으며 수진에게 말하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좀. 그래도 형제잖아. 수진은 말순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 알아요. 근데 진호가 형한테 한 짓을 어머니는 다 모르세요. 진우는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나도 할 말이 있어. 진호는 형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진우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달러 모은다고 멍청하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전세 산다고 비웃었을 때도 참았어. 그건 내 생각이니까 그러려니 했어.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하였습니다. 근데 진우야, 하나만 물어보자. 엄마한테 3천만 원 왜 빌렸어? 진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말순도 깜짝 놀라며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우는 말순을 향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엄마,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지? 근데 나도 엄마한테 용돈 보내면서 통장을 봤어. 3천만 원이 빠져 있길래 엄마한테 물어보려다가 참았어. 말순은 두 손으로 무릎을 잡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진우가 급하다고 하길래. 진우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엄마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엄마는 아들이 급하다니까 보내준 거잖아. 진우는 다시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돈이야. 그걸 내가 이자 막는데 쓴 거잖아. 근데 엄마한테 갚았어? 진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직 못 갚았어. 진우의 눈에 실망이 가득 찼습니다. 진호야, 나는 내가 돈을 잃은 건 탓하지 않아. 누구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엄마 돈을 가져다 쓰고 갚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또 손을 벌리는 건 아니지 않아? 진호는 식탁 앞에서 두 주먹을 움켜쥐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그때 형한테 한 말 다 후회하고 있어. 나는 잘 나가는 줄 알았어. 집값 오르니까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어. 진우는 진호의 눈물을 보면서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진우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진호야, 지금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어렵다. 나도 상가 대출이 있고 수진이랑 상의도 해야 해.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형.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더 이상 형한테 기대지 않을게.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식탁 위를 정리하며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거실에는 명절 음식 냄새만 가득하였고 아무도 더 이상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명절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진우는 창가에 선 채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식탁 위 그릇들을 조용히 정리하며 말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말순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3천만 원 말고 빚이 더 있는 거야?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하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카드론이랑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치면 많아. 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얼마야?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대답하였습니다. 대출이자 밀린 것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나가. 아파트도 산 가격보다 3억 가까이 떨어졌어. 말수는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3억이? 진호야, 그럼 내가 진 빚이 도대체 얼마야?
진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건 묻지 마. 나도 무서워.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으며 진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야, 형제끼리 좀 도와줄 수는 없는 거야? 엄마가 부탁할게. 진우는 돌아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표정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진우가 걱정돼. 근데 엄마 노후 자금을 가져다 쓰고 갚지도 않은 사람한테 또 돈을 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말수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하였습니다. 그래도 피가 섞인 형제잖아. 진우야, 엄마가 이렇게 비는데. 진우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은 안 돼. 진우가 스스로 정리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해. 수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와 말순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너무 놀라셨잖아요. 말순은 물잔을 손에 쥐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말순은 수진의 손을 붙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수진아, 진우 좀 설득해줘. 제발 형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수진은 말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건 진우가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저희가 무조건 돈을 주면 진우가 달라지지 않아요. 말순은 수진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러잖아. 형이 도와주기 싫은 거 알았어. 나갈게. 진호는 현관으로 향하며 운동화를 신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호를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진호야, 가지마. 제발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진호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명절이 이렇게 됐어. 말수는 진호의 팔을 붙잡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진호의 팔을 잡은 손을 놓더니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말수는 비틀거리며 현관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진호가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말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거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진우는 말순 옆에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말순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70세 어르신이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하세요. 빨리 와주세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부엌에서 수건을 가져와 말순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제발. 나 때문에 이러는 거지?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말순의 등을 받쳐 벽에 기대어 앉혀주며 말하였습니다. 엄마, 구급차 오고 있어. 조금만 참아. 눈 감지 마. 말순은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떨리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본가 앞마당에 도착하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와 말순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진우가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70세 어머니예요.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평소에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상태를 확인한 뒤 들것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진우와 진호는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지는 본가 문을 잠그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말순은 곧바로 안쪽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진우와 진호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진호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인 채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택시에서 내려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진우 옆에 앉으며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떠셔?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안에서 확인 중이래. 1시간쯤 지나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진우와 진호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충격을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셔야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진호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인 뒤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두 주먹으로 자기 무릎을 내리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진우는 진호를 내려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진우의 손을 잡아 살짝 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말수는 입원실로 옮겨진 뒤 이틀 동안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진우와 진호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고 수지는 본가와 병원을 오가며 필요한 물건을 챙겨왔습니다. 진호는 병실 한쪽 보호자 의자에 앉아 말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된 어머니의 손등은 핏줄이 드러날 만큼 마르고 약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그 손을 잡지도 못하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진우가 침대 옆에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순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야. 진우는 수건을 내려놓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나야. 깨어났어? 어디 아픈 데 없어? 말순은 진우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푹 쉬어야 한다고 했어. 아무 걱정하지 마. 말순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다가 눈으로 병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진호는 어디 있어?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복도에 있어. 불러올까?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병실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 의자에 진호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이틀 동안 씻지 않은 티가 역력하였습니다. 진우는 진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하였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들어가 봐. 진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 엄마 괜찮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근데 엄마 앞에서 울지 마. 놀라시면 안 돼. 진호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호는 병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침대 옆까지 다가갔지만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야. 미안해. 말수는 링거줄이 연결된 손을 천천히 들어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고개 들어. 진호는 고개를 들었고 말순과 눈이 마주치자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수는 진호의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놀라서 그런 거야. 내 탓하지 마.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하였습니다. 엄마, 다 내 탓이야. 내가 돈 때문에 엄마한테까지 손 벌렸잖아. 엄마 쓰러진 것도 다 나 때문이야. 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약해서 그런 거야. 내 탓 아니야. 말수는 진호의 손을 잡은 채 시선을 병실 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진우야, 너도 들어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들어와 병실 한쪽에 섰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누워서 생각을 많이 했다. 눈 뜨기 전에도 니들 목소리가 들리더라. 말수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야, 내가 잘못한 거 엄마도 알아. 형한테 함부로 한 것도, 엄마 돈 가져간 것도. 근데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것도 알아. 진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수는 진우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야,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엄마가 다 안다. 동생한테 무시당하고도 참았지.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진우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두 아들의 손을 동시에 꼭 쥐며 말하였습니다. 엄마가 소원이 하나 있어. 니들 형제가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거야.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면 엄마는 아무리 낳는다 해도 마음이 안 낳는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는 진우한테 화가 안 난 건 아니야. 아직도 섭섭한 거 많아.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섭섭하지. 당연히 섭섭하지. 근데 진우야, 진우가 무릎 꿇고 빌었잖아. 그것까지 모른 척하면 그건 형이 아니야. 진우는 말순의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진이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진우에게 다가와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도 맞아. 우리가 진우를 용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 진우는 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진우를 보았습니다. 진우는 침대 옆에 고개를 박은 채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두덩이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진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거, 엄마 돈 가져간 거, 그건 내가 갚아야 할 몫이야.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알아, 형. 내가 반드시 갚을게. 진우는 진호의 어깨를 한 번 더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내가 진심으로 바뀌겠다면 내가 모른 척하지는 않을게. 진호는 진우의 말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 고마워. 나 진짜 바뀔게. 아파트 정리하고 빚부터 갚을게. 엄마 돈도 제일 먼저 갚을게. 말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래. 이게 맞아. 형제가 이래야지. 수지는 휴지를 꺼내 말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마음 편하게 계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말수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여서 엄마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 내가 3년 동안 형한테 한 짓 다 기억하고 있어. 멍청하다고 한 것도, 선물 타령한 것도, 차 없다고 비웃은 것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했어, 형. 진우는 진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그걸 보고 판단할게.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말수는 침대에서 두 아들이 나란히 선 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링거줄에 연결된 손등을 살짝 들어 두 아들에게 흔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엄마는 이거면 충분해. 해가 지고 병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진우와 수지는 말순의 저녁죽을 떠먹여 주었고 진우는 병실 구석에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셔. 지금은 괜찮으신데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영은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신 거 맞아?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응,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어. 미영아, 나 아파트 팔려고. 빚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미영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전화기를 꽉 잡으며 기다렸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 씨, 진심이야? 진호는 눈을 감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진심이야. 이번에는 진짜야. 미영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알았어. 어머니 나으시면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뒤 진호는 병실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진호의 눈에는 처음으로 작은 빛이 비치는 듯 하였습니다. 말수는 2주간의 입원을 마치고 시골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본가까지 직접 모셔다 드렸고 말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흙냄새를 맡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좋다. 수진은 말순의 팔을 잡아 방안까지 부축하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반일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2달은 푹 쉬시라고 했잖아요. 말수는 방바닥에 앉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밭은 안 나갈게. 걱정 마. 진우는 부엌에 쌀과 반찬거리를 채워놓으며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엄마, 반찬은 내가 틈틈이 택배로 보낼게.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말수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무렵 진호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를 내놓겠다고 말하자 중개사는 화면에 시세를 띄우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사셨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진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팔아야 해요. 빨리 매수자 찾아주세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물을 등록하였습니다. 3억 가까이 떨어진 가격이었지만 진호는 이를 악물고 서명하였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날 저녁 진호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가죽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이 이제는 빗덩어리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거실 불을 끄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2달 뒤 아파트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들인 가격보다 2억 8천만 원이 빠진 가격이었지만 진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진호는 중개소를 나와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매 대금에서 대출 원금과 밀린 이자를 빼고 나니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 빚은 따로 갚아나가야 하였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도망치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넘긴 뒤 진호는 회사 근처 작은 월세방을 구하였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뿐이었습니다. 진호는 짐을 풀고 방바닥에 앉아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아파트 팔았어. 월세방으로 이사했어. 미영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팔았어? 진호는 텅 빈 방을 둘러보며 대답하였습니다. 응. 빚 갚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미영아, 나 지금부터 진짜 다시 시작할 거야.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배달 뛰려고. 엄마 돈도 제일 먼저 갚을게. 미영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진짜 달라진 거 맞아? 진호는 눈을 감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맞아. 이번에는 진짜야. 돌아와줘.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면 나도 같이 해볼게. 나도 일자리 구해서 같이 갚자. 진호는 전화기를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미영은 친정에서 돌아와 진호의 월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을 둘러보며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2평에서 이 방이라니. 진호는 미영의 가방을 받아들며 대답하였습니다. 미안해. 근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싱크대 위에 냄비 하나를 올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밥 해줄게. 배달 뛰려면 제대로 먹어야지. 진호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미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앞치마를 두른 미영의 모습이 진호에게는 어느 때보다 고마웠습니다. 진호는 그날부터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배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퇴근 후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하루에 4~5건씩 배달을 돌렸습니다. 미영도 동네 식당에서 점심시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 월급과 부수입을 합쳐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진호는 매달 말순에게도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말순은 처음에 받지 않으려 하였지만 진호가 전화로 사정하였습니다. 엄마, 제발 받아. 내가 가져간 돈이잖아. 이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야. 말순은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무리하지 마라. 내 몸이 먼저야. 1년이 흘렀습니다. 진호와 미영은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말순에게 빌렸던 3천만 원도 마지막 한 푼까지 돌려보냈습니다. 진호는 마지막 돈을 보낸 날 저녁 월세방 바닥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하였습니다. 남은 돈은 거의 없었지만 빚이 사라진 통장을 보니 진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하였습니다. 미영이 옆에 앉으며 통장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드디어 다 갚았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이제 빚쟁이 아니야. 미영도 작게 웃으며 진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고생했어. 당신도 나도. 그해 가을 추석에 가족이 다시 시골 본가에 모였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먼저 도착하였고 수진은 과일 상자와 한우 세트를 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우는 상가 월세 수입으로 생활이 안정되어 있었고
전셋집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두 며느리와 아들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진호와 미영이 시외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왔습니다. 진호는 양손에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고 미영은 말순에게 줄 내복 세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마당에 들어서며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호는 멈칫하다가 먼저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왔어? 진우는 진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왔어. 진호는 마트 봉지를 마루에 내려놓으며 진우에게 말하였습니다. 형, 나 빚 다 갚았어. 엄마 돈도 다 돌려보냈고, 이제 남은 건 없어. 진우는 진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수고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호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영은 수진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였습니다. 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못되게 굴었잖아요. 수진은 미영을 바라보다가 미영의 손을 잡아주며 대답하였습니다. 됐어.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코를 훌쩍이며 연신 고맙다고 말하였습니다. 말수는 마당 한쪽에서 두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 5명이 본가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이 차려놓은 명절 음식과 수진이 가져온 과일이 식탁 위에 가득하였습니다. 진우가 먼저 젓가락을 들며 말하였습니다. 엄마, 올해 만든 전이 작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말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올해는 기름을 좀 더 넉넉히 둘렀어. 진호는 나물을 한 젓가락 떠먹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수진 옆에 앉아 잔을 채워주며 말하였습니다. 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가 담근 식혜래요. 수진은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밥을 다 먹고 진호가 설거지를 자청하였습니다. 진호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미영이 옆에서 행주로 물기를 닦으며 말하였습니다. 오빠, 작년 이맘때 생각나? 진호는 그릇을 닦는 손을 멈추며 대답하였습니다. 응. 작년에는 이 부엌에 서 있을 자격도 없었지.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행주를 짰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르잖아. 그거면 됐어. 진호는 작게 웃으며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말수는 진우와 수진 사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란히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가 어머니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하였습니다. 엄마, 추워? 담요 더 가져올까?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안 추워.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춥다. 수진은 말순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도 이렇게 올게요. 말순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와. 엄마는 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밤이 깊어지고 시골 본가에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거실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였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위로 형광등 불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호는 남들보다 빨리 가려다가 모든 걸 잃었고 진우는 느리지만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돈보다 오래 남는 건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호와 진우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